예,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생존TV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기후위기와 감염병 문제, 그러니까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지난번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지금 첫 번째 기후위기와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정말 전 세계적 대유행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을 예전에 19세기 1918년인가요? 스페인 독감 상황에 견줄 만한 대유행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가장 비슷한 사태가 있다면 바로 1918년 인플루엔자 세계적인 대유행이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비를 넘겨서 완만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뭔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미국이나 유럽 상황은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기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현대 21세기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질환의 감염력은 충분히 1918년 인플루엔자에 비견할 만하고 치명률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100년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의 사안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상황이 코로나 위기가 한 번 오고 말 거냐, 아니면 몇 달 있다 끝날 거냐, 아니면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올 거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회 경제 시스템이 견딜 수가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라는 게 그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암살갱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자기의 둥지가 위험을 처하니까 인간들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암살갱이와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라든가 기타 세계적으로 뭐 감염 학회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서고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나서 싸우는 게 바로 그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신이 됐건 아니면 치료제, 뭐 혈장 치료 같은 경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뭔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 돼서 그 암살갱이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꺼번에 병원에 그 중환자실은 물론이고 병원의 병상을 수를 다 초과하는 환자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생기는 상황에서 그 환자들을 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인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 힘을 계속 눌러서 이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성공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낮고 실제로 사망자 수가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보면 불과 2, 3개월 사이에 200명이 죽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국민이 200명이 죽은 그것만 놓고 보면. 네, 그럼요. 국민 200명이 죽은 거는 뭉뚱그려서 200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일어난 사고가 200건 일어난 거예요. 한 개인의 각각의 죽음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단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르스나 사스를 네, 겪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와중에 병상이 부족하고 보려는 체계의 어떤 허점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맨날 민방훈련 하듯이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 두세 번을 겪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사적 문제로 봐야 되고, 아마 누구도 이 상황에서 예. 성공했다,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초입에 예예. 예를 들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몇 단계 방어막을 통해서 최대의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회적으로 희생하는 것들과 이 진단과 함께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는 가려면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회 체계와 부분에- 관련된 것과 예.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대안 중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 설명을 안 해주시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 하시죠.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저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시점까지 가고 이제는 뭐 지역사회 생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계를 좀 전환 어느 시점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모여야 영업행위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가 이루어지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군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질병이 자체만으로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이 이제 전부가 다 소트가 돼서 이 사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다가왔고 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좀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게 사회 통제도 너무 희생이 많이 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해요, 시민들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좀 비전을 조금 사회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할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걱정돼요. 실제로 말하면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그 의료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투입되는 그 인력과 예산, 역량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총동원체가 가능할지 하나하고 이건 그러면 이게 버티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뭔가 대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지원 체계가 빨리 만들어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적정하게 얘기되고 있나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2차, 3차 나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정책 단위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이 질환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입증된 것은 첫째가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것은 콜레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1918년 인플루엔자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결국 가장 확실하게 이 기세를 꺾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이죠.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중요성이란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부분을 적어도 가령 지금 70%를 하고 있다면 60%나 50% 이렇게 늦출 수는 있지만 0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시스템 자체를 50% 거리두기에 맞춘 산업 체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근데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다 동의들을 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서 오는 개인적 고통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하세요? 그 이제 논제를 던져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치료 방식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걸 정부도 이제 방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재난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편안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 돈이 액수로서 액면가로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사회적 그래서 방어선. 정부에 쓰는 돈 정부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결국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또 노력해서 갚아 나갈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위기 대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이제 복지 쪽에서는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이렇게 사회가 멈췄었잖아요. 잠깐 멈추고 처음에 충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멈출 수 있구나라는 이제 체감을 하면서 그런데 시민의 생활은 계속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통찰인가 뭔가 이렇게 머리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상하죠. 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 사회가 멈추고 우리는 경제 활동을 못해서 굶어 죽을 수 있다. 이게 원시 시대의 농토를 이뤄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금 상이 자유를 씌운 어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산 고용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구나를 머리 한 대 맞은 거죠.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그런데 50% 정도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채워주는 게 이제 아까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참여소득일 수도 있고 미리 복지 전문가들은 많이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통하질 않았었는데 이 사회가 멈춰보고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체감을 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말 성찰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연히 제 앞에 어떤 사회복무 요원의 이제 밥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말도 없고 너무나 소극적인 그 이 사회복무 요원 활동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저희가 이제 보는 친구인데 너무 편안하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 하고 음악 듣고 편안한 거예요. 그 환경이. 아,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걸 관계를 맺어준다고 이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받고 불편해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없어야 되는 사회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는 어떤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는 관심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유행하지 않게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사회적 거리, 심리적 좀 가깝게 하고 물리적으로 좀 멀리서 떨어져 지내자 이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유행을 그러면 앞으로 일반화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어떻게 맞닥뜨리고 살 수 있냐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처음 체험하면서 좀 생활을 바꿔보자. 나중에 이제 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더라도 아마 좀 그게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삶에서 우선 생계의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가족들과 혹은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친지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거기에 핵심은 우리의 노동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냥 그 일하지 않아도 사람의 존재로서 그냥 다 인정을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노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은 로봇이나 시스템이 하고 사람의 가치는 조금 더 창조적이거나 사람과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업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국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공상 뭐 영화라던가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보다 이런 시점이 더 악화됐을 때 인간도 그렇다는 느낌. 네, 인간도 네. 나도 이렇게 개개인 그 집 안에서 살면서 사람 한 번 만날 때 누구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택배 마스크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또 좀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정이 있는 민족이고 이런데 이거가 결여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정서적으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이 그 또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인문학이 꼽히는 시기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라는 4차 산업시대에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있는 직군들은 사실은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기본소득도 받쳐줄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다른 직종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근무의 방식도 바꿀 수 있겠지만 기층에 있는 노동자분들, 자기 스스로의 노동 유연성을 상실한 분들, 학력 수준이 낮거나 구조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갔고 이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4차 산업시대에 이 직업 다 뺏고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소득 얘기를 사실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본소득 주제로 한 번 더 하면은 좀 좋겠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고 또 인문학적 성찰이 또 요구되는 시대다 좋은데 그 속에 우리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좀 자세하면서도 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주는 어떤 사고, 뭐 대전쟁이라든가 대감염병들이 많았지만은 아마 주는 교훈이나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뛰어난 선수 몇 명 그룹들이 군데군데 몇 군데 모여서 토론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의미나 교훈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나중에 앞으로 삶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여러 공간에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대확산된 현황을 좀 진단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스템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지 이대로 가다가 기존의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뭔가 파괴되지 않고 다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마 여기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오늘까지 얘기 쭉 하셨는데 다음에 방금 우리 최준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집중해서 뭔가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제안 겸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패널 분들이. 사실 개인의 삶이라는 거랑 사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것이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누구만의 정부만의 일이나 누구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온 경향이 있는데 저는 다 연결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사회와 이렇게 연결짓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인데 대부분의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이런 경험, 교육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의 그 우리 시민들의 삶은 전 70% 이상이 상당히 많이 그런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삶의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 과정에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일에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됐고 기본소득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 건 뭐냐면 저희는 국민기초 수급자분들을 근거리에서 보시는데 그분들은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국가에서 얼마씩 받고 사시는 분들과 그 위에 대상이 아니라서 치열하게 식당 일하고 뭐 여기 주차장 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요 분들 위에 계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정말 맥놓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근거리에서 그런 얼마나 중요한 이 사회 시스템이 이런 분들도 걸러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어떤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좁은 공간에서 공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파한 데는 대단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폭염 대응 시스템이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통째로 이 근본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건강의 측면에서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제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모든 것들이 대단히 달라질 텐데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뀐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제 사람 간의 연대 또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가치들을 어떻게 잘 지켜가면서 그 시대의 새로운 어떤 바뀐 환경을 이겨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가 생산을 낳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기후가 필요를 낳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추운 지방에 가서 물을 사용해서 면도할 수 없었던 미군 병사가 전기 면도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라는 게 인간 삶을 계속 변화시켜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후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심했고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이 기후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토론도 그런 것에 일조한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이제 입학식을 못하고 초등학교인데 집에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긴급보육을 보내는데 긴급보육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긴급보육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긴급보육 신청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 긴급보육을 원래는 좀 소수 인원만 해가지고 떨어져서 수업을 듣고 이제 급식할 때도 인원을 좀 적으니까 그게 됐었는데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 교육적인 측면들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아이를 좀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사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너무 이제 애들이 애들이 저는 환경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 보면은 환경 수업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네. 알고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 발언한데 뭐 다음번에 길게 다뤄야 될 좋은 주제들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아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번까지로 해서 뭐 마무리하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 시스템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교수님께 제안해 주신 뭔가 사회 보건,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의 위험에 대비하는 여러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한번 대전제부터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마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생존 TV가 가장 앞장서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고통들 또는 깨달음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정치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